먼저 두 정수 A, B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수계수 2차 방정식이죠. 정수계수 2차 방정식이고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 B와 알파 베타의 관계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 이거는 마이너스 A가 되어 있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B가 되어 있고 딱 나오겠죠. A, B 알파 베타 관계식이. 그 다음에 수열 FN이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열 FN이 말로 해보자면은 알파의 n승부터 베타 n승까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는 알파 하나 줄고 베타 하나 늘고 알파 하나 줄고 베타 하나 늘고 쭉 나오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파 베타로 만들 수 있는 n창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개수는 다 1이고. 그렇게 FN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수열 FN에 대해서 자 이웃한 세양 사이의 관계식이네요. 마치 피보나치 수열처럼 이웃한 세양 사이의 관계식.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점화식은 어떤 점화식?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그러니까 n번째 항을 알면 n 플러스 1번째 항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점화식을 많이 보는데 이 점화식은 n번째 항 하나만으로 n 플러스 1번째 항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앞에 두 항이 있어야 이제 그 다음이 결정되는 그런 점화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확인하죠? 확인합시다. 간단하니까. 여러분 첫 번째 소음낭은 사실은 간단한 것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시험 보고 있으면 집어넣어 보겠죠. FN은 여기 써진 식이고 FN 플러스 1은 알파 n 플러스 1승부터 베타 n 플러스 1승까지 딱 나올 거고 FN 플러스는 이제 n 플러스 2승부터 n 플러스 2승까지 나올 테니까 그걸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FN은 여기 있고요. F는 여기 있고 너무 멀다. 자, FN이 지금 알파의 n승 알파 하나 줄고 베타 하나 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하나 베타 n-1승 그리고 베타 n승으로 끝납니다. 여기 FN이고요. 그 다음에 fn 플러스 1은 뭐냐면 n 플러스 1승도 시작할 때니까 알파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알파 하나 줄고 베타 하나 늘고 알파 하나 줄고 베타 하나 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오게 되면은 알파 하나 베타의 n승 그리고 베타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끝날 겁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다 뭘 해야 되냐면 fn에다가는 b를 곱한대요. b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입니다. b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곱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b를 곱한다는 것은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곱한다는 얘기. 그럼 일단 써봐야죠. 써보는데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꺼내놓고 알파 베타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자 여기서부터 알파 하나 늘고요 베타 하나 그 다음에 알파 하나 늘어서 n제곱이 되고 베타 하나가 늘어서 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또 쭉 가서 알파 베타 하나씩 넣으니까 알파 제곱 베타의 n제곱 그 다음에 알파 하나 있고 베타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끝납니다. 당연히. 그죠? 이게 이제 fn에다가 b 즉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곱한 결과고 그 다음 이제 f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 장에다가는 마이너스 a를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a를 곱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알파 베타 합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 합을.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알파 베타 합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요? 알파를 일제히 쫙 곱한 식을 따로 써주고 베타를 일제히 곱한 식을 따로 써주고 그게 다루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먼저 알파를 곱해보면 알파만 하나씩 늘립니다. 알파의 n 플러스 2승 알파의 n 플러스 1승 베타 그 다음에 알파의 n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알파만 지금 하나씩 늘리고 있어요. 위에 것에 비해서 알파 제곱 베타 n승 그 다음에 알파 하나 써주고 베타 그대로 n 플러스 1승 일단 알파만 곱한 거고 그 다음 베타만 또 일제히 봅시다. 베타만 쫙 곱해보면은 알파 그대로 있고 베타 하나 그 다음 알파 n제곱 그대로 베타 하나 넣어서 이런 식이겠죠. 알파 그대로 n-1승 베타 하나 넣어서 세제곱 되겠죠. 이건 필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음 그 다음에 하던 건 계속 하시고 자 베타 알파 하나 베타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베타 n 플러스 2승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하라니 이 노란색 이 다 더했을 때 이 수열의 n 플러스 2번 장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럼 확인하는데 먼저 여기는 다 마이너스니까 상쇄되는 게 있겠죠. 어떻게 상쇄가 되나요? 여기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여기
마이너스 요 부분이 요게 알파의 n 플러스 1승 베타부터 여기 있나 여기 알파의 n 플러스 1승부터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되고 알파의 n 플러스 1승 베타부터 알파 베타 n 플러스 1승까지 얘랑 상쇄가 됩니다. 그렇죠? 상쇄가 돼. 그럼 남은 게 뭔가? 남은 게 여기 노란색 윗줄하고 여기 윗줄하고 얘 하나하고 이렇게 남는 거야. 이게 바로 뭔가요? 정의가 되기를 fn 플러스 2. 끝. 되겠죠? 성대 갈만한가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은 첫 번째 소문은 당연히 해줘야 돼. 당연히. 이건 못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만 하면 돼. 정의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승부처는 이 두 번째 문제죠. 이런 거 정답률이 낮습니다. 질문은 수열 FN의 모든 항이 정수라는 사실을 보여줘. 수열 FN의 모든 항이 정수라는 사실을 보여라.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수열 FN의 모든 항이 정수다. 지금 FN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고 요 합이 알파 베타 각각이 정수인가? 천만의 말씀. 합과 곱이 정수라고 해서 각각이 정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계수 2차 방정식의 근이 항상 정수냐? 아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퀄 0. 루트 안에가 저기 제곱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수야 무리수 심지어. 그래서 이게 알파 베타 합과 곱이 정수인 거지 알파 베타 각각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걸 보고 정수라는 사실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첫째 항 정수냐? 확인하고 둘째 항 정수냐? 확인하고 셋째 항 정수냐? 확인하고 넷째 항 정수냐? 확인하고 이제 하기 싫어져. 근데 그걸 확인한들 5개 6개 확인한들 끝나냔 말이지. 안 끝나. 이럴 때 뭘 생각해요? 수학적 기납법을 쓸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응? 그러면 절반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수학적 기납법 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인간이 그 생각을 해? 수학적 기납법 쓰라는 얘기도 없는데 제시문도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 생각을 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확인해봤자 안 끝나니까. 알겠죠?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수열 FN의 모든 항이 정수임을 보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이런 얘기기도 하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정수임을 보이는 겁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뭔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라? 10중 8구 수학적 기납법.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자연수에 대한 겁니다. 어떤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인다는 것이 자연수에 대한 명제, 자연수의 명제. 그걸 자연수에 대한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을 쓸 생각을 했다. 자, 갑니다. 그러면 2번 풀이 이제 수학적 기납법 쓸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구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이자. 즉 F1이 수열의 첫째 항이 정수를 보이자. 다음 K번째 항이 정수라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번째 항도 정수를 보이자. 이제 이 두 가지를 보임으로써 도미노 효과로 모든 항이 정수임을 보이는 게 되겠죠. 이걸 보이는데 성공한다면. 그럼 첫째 F2를 구해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로서 A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로 정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1일 때 성립해. 다음 두 번째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죠. 즉 FK가 정수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FK가 정수라고 가정하는데 FK가 뭐죠? 정의가 되기를 알파의 K성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알파 하나 줄고 베타 하나 생기고 알파 하나 또 줄고 베타 또 하나 생기고 쭉 가서 어디서 끝날 거냐면 알파 하나 베타의 K-1승 그 다음에 베타의 K성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FK야. 얘가 뭐라고요? 얘가 정수라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가정을 합니다. 이제 이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항 K 플러스 1번째 항도 그러니까 얘가 정수면 K 플러스 1번째 항도 정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죠. 지금 얘가 정수라고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게 아니죠. 가정한 거죠. 이걸 가정하면 K 플러스 1번째 항 뭐가 돼? 알파 K 플러스 1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알파 K승 베타 알파 K 마이너스 1승 베타 제곱 이렇게 해서 어떻게 끝날 거냐면은 알파 하나와 베타 K승 곱해진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타 K 플러스 1승 이게 FK 플러스 1입니다. 자 여러분 눈깔 이렇게 뜨고 위에 게 정수면 밑에 것도 정수가 되는지 잘 따져보는데 지금 위에 것이 정수 이게 지금 이 파란색 박스가 정수입니다. 파란색 박스 정수. 그러면 이것이 정수면 이게 정수가 될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얘에서 얘가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여기다가 알파를 곱하면 어디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하나 남겨놓고. 되죠? 정수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추가되니까 플러스 베타의 K 플러스 1승을 해줘야 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파란색 박스 친 게 정수면은 거기에 알파를 곱하고 베타의 K 플러스 1승을 추가로 더하고 이게 정수인가요? 장담 못하지. 왜? 알파 베타가 정수인지 모른다니까. 물론 여기다 뭐 알파 더하고 베타 더했으면 정수였겠지. 알파 베타 합이 정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것을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뭐야? 실패. 수학적 기납법 쓸 생각을 잘했는데 근데 성공을 못한 겁니다. 실패. 그럼 왜 실패하냐? 왜 실패하냐면은 바로 점화식의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도를 했냐면 K번장이 정수면 K 플러스 1번장도 정수다는 걸 도출시켜내고 싶었어. K번장의 성질로부터 K 플러스 1번장의 성질을 이끌어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열 자체가 K번째 항에 의해서 K 플러스 1번장이 결정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해돼요? 앞에 항 하나만으로 그 다음 항이 결정되는 점화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K번째 항으로부터 K 플러스 1번째 항의 성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두 항이 있어야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점화식의 구조에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 또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제 1번, 2번에서는 왜 가능했냐? 예제 1번, 2번이 아니라 예제 3번. 예제 3번에서는 왜 가능했냐? 그 점화식의 형태를 보세요. 어떻게 돼? 예제 3번의 점화식. n번째 항 하나만으로 그 다음 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번째 항의 성질로부터 K 플러스 1번째 항의 성질이 도출됐던 겁니다. 알겠죠? 점화식의 구조에 따라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도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왜 안 되는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안 되는지 파악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올바른 풀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예제 3번하고 예제 6번을 비교를 해볼게요. 예제 3번하고 예제 6번을 비교를 하면은 예제 3번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예제 3번 수학적 기납법으로 했던 거. 예제 3번은 뭐냐면은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식입니다. 점화식 자체가. 그래서 첫째 항이 결정되면 둘째 항이 나오고 둘째 항에 의해서 셋째 항이 나오고 셋째 항을 알면은 넷째 항이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니까 이걸 일반화해서 표현해 보면은 K번째 항에 의해서 K 플러스 1번째 항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점화식이.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요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단추로 뭘 끼우면 되겠어요? 1일 때 하나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일 때 하나 끼워주면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임으로써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반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아는 얘기고. 근데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고 이것과 대비하여 지금 예제 6번의 상황. 예제 6번의 상황은 뭐냐면 앞에 두 항이 있어야 그 다음 항이 결정된다.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알아야 셋째 항이 나오고 둘째 항과 셋째 항 이 두 개를 알아야 넷째 항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이란 얘기지. 이런 식이니까 이것을 일반화해 보면은 K번째 항과 K 플러스 1번째 항을 알아야 K 플러스 2번째 항이 나오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나오는 상태다. 이러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첫 단추로 뭘 끼워야 되겠어요? 첫 단추 몇 개? 2개 끼워야 된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둘째 2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셋째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 두 개를 가정하면 K 플러스 1때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보여줘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알고 있는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는 수학적 기납법의 한 가지 구조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점화식이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식이다 보니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마치 피보나치 수열처럼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 1, 1, 2, 3, 5, 8 이렇게 흘러가는 피보나치 수열이 모든 항이 자연수인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순전히 논리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의 모든 항이 자연수임을 보여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 첫째 항이 1이다. 둘째 항이 1이다. 세 번째 K번째 항도 자연수고 K 플러스 1번째 항도 자연수라면 그 점화식에 따라 K 플러스 2번째 항도 자연수다. 이 세 개를 보여야 모든 항이 자연수란 게 논리적으로 클리어 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세 개를 보여야 된다. 그럼 답안지 써봅시다. 여기 가로 2번 문제 답안지를 써보자면 이렇게 가야 된다니고요. 첫째, F1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서 마이너스 A니까 정수 맞다. 오케이. 이를 대성립한다는 얘기죠. 둘째, 두 번째 항도 해야 된다.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죠. 자, 이거 알파 베타 각각이 정수인지 알 수 없고 합과 곱이 정수니까 합과 곱으로 표현해야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돼가지고 이게 a 제곱 플러스 b인가요?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a, b가 정수라고 문제 했었으므로 이것도 정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fk와 fk 플러스 1이 둘 다 정수라고 가정하면, 네? 둘 다 정수라고 가정하면 fk 플러스 2도 정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돼요. 뭘로? 점화식으로. 우리가 가로 1번 했으니까 마이너스 a fk 플러스 1 더하기 b 곱하기 fk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우리 가정하기로 했어. 가정하기를 fk하고 fk 플러스는 정수라고 가정했습니다. 얘하고 얘는 정수라고 가정을 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a하고 b는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끼리는 더하거나 곱해도 정수니까 이 결과가 정수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끝나는 거죠. 되겠죠? 이겁니다. 점화식에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도 달라진다는 것이 이런 얘기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안 해봤으니까 답안지를 못 쓰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에 의해서 1, 2, 3에 의해서 수열 FN의 모든 항은 정수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화식의 구조에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이 달라지는 예를 내가 하나만 더 들어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점화식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A n 플러스 2, 그러니까 한 칸 건너뛴 점화식. n 플러스 2번째 항이 n번째 항의 어떤 함수, 내가 일반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비교하자면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점화식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의 어떤 함수로 나오는 것이고, 예제 1, 2, 3 다 그런 거고, 여기 n 플러스 2번째 항이에요. 한 칸 건너뛴 점화식. 한 칸 건너뛴 점화식이 있는데 모든 항이 어떤 성질을 갖는다는 걸 보이고 싶어.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어요? 이 점화식에 따르면 첫 번째 항에서는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거지. 세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이 나오고, 다섯 번째 항에서 일번 항이 나오니까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첫 단추를 1을 끼워줘야 돼.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죠. 뭐 또 해야 돼? 두 번째 항도 끼워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항에 의해서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어떻게 가나요? 첫째 1일 때 성립, 이렇게만 씁시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 두 번째 2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이런 의미에서는 비슷하기도 해. 세 번째 뭐 해야 돼? 세 번째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2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거죠. 점화식 이러니까. 그래서 요 세 개를 보여주면은 모든 자연수에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화식의 구조에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 역시 이렇게 차이를 낳게 된다.